자, 3교시로 들어가도록 하죠. 33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31회 때가 작년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편법에 대한 빠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A씨는 8억의 아파트를 33번 합니다. 일단 제가 계산이 중요하니 전체적인 걸 다 계산할 거예요. 근데 원금에 대해서 빨리 구하는 편법이 있거든요. 8억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4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았다. A씨는 2회차에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을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자, 원리금은 원금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첫 회만 나왔지 두 번째는 처음이에요. 근데 예상했었어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것이다 나왔거든요. 자, 고정금리 6%고요. 20년이고 0.087은 대출액에다가 이걸 곱하면 원리금이 상환되죠. 자, 그럼 제가 천천히 다 적어볼게요. 1년째, 2년째, 3년째를 적어보죠. 자, 그래서 저당 잔금서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죠. 그럼 처음은 4억이잖아요. 거기다가 원리금이라는 것은 이 4억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요. 저상이라고 제가 약자로 쓰죠. 그럼 저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0.087이죠. 0.087을 곱해버리시면 3,48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자,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4억에다 6%죠. 그러면 2,4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걸 또 빼야지만 원금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편법을 이용할 건데요. 자, 원금이라는 것은 원금 상환액은 자,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요. 그럼 3,480에서 2,400 빼면 1,080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리 났어요. 자, 잔액이라는 것은요. 자, 어떻습니까? 전체 4억에서 이 금액을 빼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적겠습니다. 3억 8,920만 원이 떨어지죠. 그럼 이 금액은 같을 거고요. 여기서 이자를 또 구해야겠죠. 그럼 3억 8,920만 원에다가 6%를 곱하면 2,335만 2천 원이 뜨는데요. 자, 편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당연히 뺐으니 1,144만 8천 원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원금에다가 다음에 원금은요.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하면 됩니다. 1년이니까 1승이 되겠죠. 자, 그럼 1 플러스 R. 우리가 1년 2승 이렇게 승을 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R로 이제 곱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6%니까 1 플러스 0.06을 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1.06을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1080에다가 곱하기 1.06을 때리는 거죠. 그럼 1144만 8천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가게 되면요. 는을 쳐보세요. 는을 치면은 그 계산이 이제 우리가 어때요? 1,080만 원 곱하기 우리가 1.2를 우리가 때려서 자, 어떻습니까? 1,080만 원 곱하기 자, 어떻습니까? 1.06을 때리게 되면 1,144만 8천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누었을 때는 1. 우리가 06을 또 때리면 되는데 이건 곱하는 거니까 그건 안 먹히고요. 여기다가 또 1.06을 곱하죠. 자, 그러면 1,213만 4,88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때요? 이걸 구하면 이쪽은 거저 먹기잖아요. 자, 이거 금액이 우리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3억 8,920만 원에다가 1,144만 8천 원 빼면 3억 7,775만 2천 원이 되거든요. 여기다 또 여기를 또 구해야 돼요. 저기다가 또 6%는 우리가 2,266만 5,120원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만 나와주면 돼요. 그럼 요건 1.06 곱하면 요거 나오니까 1,144만 8천 원이다. 2번 아니면 3번이란 말이죠. 자, 거기다가 자, 두 번째 얘부터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푸는 방법 가르쳐 드렸고, 요 유사한 게 31회 때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다음 34번은요.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연습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34번은 이제 여기서 한 다음에 제가 부채금융과 매자님도 있긴 하지만 부채금융과 지분금융만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 지분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공 조립폰으로 좀 암기하시면요. 신디케이터 들어가죠. 투자지권을 발행하고, 주식에 대한 공모에 의한 증시, 주식의 공모에 의한 증자. 자, 조인트 벤처도 들어가죠. 지분으로. 그다음에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 정도면 우리가 3번이 정답이죠. 지분은. 그다음에 펀드죠. 근데 부채라는 것은 이 채자가 빌릴 채자예요. 그럼 주택 상환 사채가 들어갔으니까 얘 찾고요. 자, 담보가 들어가면 내가 담보를 잡아서 저당 잡혀서 은행한테 돈을 땡기는 거잖아. 그럼 자산담보부, 기업은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다 들어갔죠. 근데 신탁증서금융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담보신탁이에요. 담보신탁.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한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요. 그럼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수익증권의 질권을 설정하고 부채를 상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35번서부터가 이제 감정평가 문제인데 좀 더럽게 됐죠. 더럽다는 얘기는 좀 미안하지만 출제원이 좀 이제 출제되지 않는 부분까지 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5번에 인근 지역은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맞습니다. 동지 쪽이고 가치 형성 요인이 자, 개별 요인은 다 달라요. 그럼 그 지역이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그럼 다른 것도 우리가 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원가법이란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론가에 제도론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밟고요. 자,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한다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수익분석법 달리 대상물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순수익은 한 해의 소득이니까 이걸 환원한다고 그러고 미래 현금은 매년 나오는 거니까 할인한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할인이 또 가로쳐 나왔고 작년 현금 흐름이 가로쳐 나왔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이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가치 형성률은 세 가지가 있어요. 형이 일치계죠. 그래서 일치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번에 작년에 나왔던 게 자, 가치 형성 요인에 그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자, 이거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라는 걸 해드리면 마지막에 31회 때가 조금 힌트가 될 겁니다. 자, 거래사례 비법은 자, 대상물과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동그라미. 임대사는 임대사는 거래사죠. 비교하여 현황에 맞게 사시지계면인데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잖아요. 그래서 그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6번에도 별표를 3개. 자, 우리 계산 문제에 틀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비교 방식인데 자, 이거는 또 유사하게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해설에도 있지만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단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른 것 같다. 상승식이 이제 우리가 분수를 해서 곱해 나가는 거죠. 개별 요인 비교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되게 쉬웠어요. 자, 자, 우리가 항상 대상 부동산이 올라가죠. 일상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우세 플러스 열세 마이너스 사례 부동산이 내려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 이걸 곱해서 이제 상승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은는이가가 주어고 뭐뭐보다가 100이죠.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우리가 대상이 조정이 되죠. 그 100에서 100에 다음에 5%가 우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5니까 1.05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시고요. 자, 곱하기 자, 대상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의 대상이 3% 열세야 돼요. 그럼 3을 빼주죠. 100-3이니까 97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0.9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상의 규제 정도가 대상 정도는 4% 우세야 돼요. 그럼 100에서 플러스 4니까 104잖아요. 그럼 1.04가 되겠죠. 1.05, 0.97 곱하기 1.04는 자, 우리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기 때문에 1.059 얼마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자, 이것도 쉽게 떴어요. 자, 당연히 감정평가의 3방식의 규칙상이 나타나는 것을 옳게 나열한 것은 원가법은 적산법, 비용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비법, 임대사례비법 비교 방식은 마지막이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수익 방식이죠. 수익은 다 수익이 들어가니까 37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평가는 계산 문제를 빼고는 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38번 이제 공시지가를 냈죠. 들어가겠습니다. 38번.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가 효력으로 오는 것은 자, 제가 정일 국감 이렇게 암기라고 하거든요. 김정일 국가에서 감시한다.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해요. 그다음에 표준지 공시가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세 등에 가서는 같지만 어떤 지가를 산정할 때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쓰는 거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표준주택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지자체 등의 그 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마지막에도 틀린 게 감정평가가 지가 변동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평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은 기억, 니은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문안에 갔고요. 39번 가볼까요? 자, 39번은 또 계산한 건데, 자, 이것도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 방에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을 좀 우리가 하기 때문에 39번을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제가 드려볼게요.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약자를 씁니다. 제2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죠. 그럼 감가누계액을 산정하려면 매년 감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매년 감가액. 그럼 첫 번째 매년 감가액을 구하죠. 자, 매년 감가액은 이 제2조달원가에다가 잔존가격을 빼요. 항상 경제적 연수가 가니까. 아니면 여기에 10% 나올 수 있고요. 그럼 경관연수와 잔존연수로 나눠서 자, 이게 나오면 감가누계액이라는 것은 이 매년 가액가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죠. 자, 그럼 계산기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제동가 빼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자, 이 가격이 달라요. 자, 신축에 대한 사용승인 시점이 2010년 9월 20일인데 기입점은 2018년 9월 20일, 2018년 9월 20일로 가야 되죠. 근데 공사비의 상승률이 매년 5%니까 자, 우리가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얼마예요? 3억이죠. 3억이 제도론가인데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냐? 곱하기 자, 1 플러스 우리가 지가 변동률이 자, 항상 상승이 공사비 상승률이 5%씩이죠. 0.05니까 항상 이건 1.05라는 걸 아시는데 곱하기 2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1.05 곱하기 1.05를 하면 1.1025가 나오죠. 곱하기 3억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30-750-00이죠. 그럼 이걸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그럼 330-750-000을 여기서 빼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을 가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여기서 잔존 가치가 없죠. 그럼 없으면 안 하고 경관연수가 지금 몇 년이었어요? 2년이 경과됐죠. 그럼 잔존연수가 우리가 어때요? 지금 전체가 50년이니까 48년이지만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죠. 50년 안 하면 되죠. 나누기 50을 때려보세요. 그러면 요게 661만 5천 원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1300. 자, 요게 1323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이거를 적고 또 저거를 뺀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를 때려버리세요. 마이너스 때려서 330-750 빵빵빵을 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요게 정답이 되겠죠. 3억 1,752만 원.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요것도 아까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이 계산 문제가 잘 출제되는 유형이거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으로 마무리하죠. 40번으로 가시면은 갑니다. 자, 40번도 계산 문제를 냈네요. 자, 이것도 별표. 40번도 나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다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물론 어려웠죠. 그렇지만은 나왔던 틀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상승식으로 풀라는 거죠. 자,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거래소리가 산정한 가격은 얼마냐. 자, 사시지기면으로 우리가 가고요. 항상 대상으로 사례가 내려가고 웃는 이가가 주어고 뭐보다 100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죠. 자, 그럼 대상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A, B동 150번지가 토지가 120제곱미터의 제3종 일반 주거지구. 기준 시점이 2018년 9월 1일이고, 자, 거래 사례 내용을 봤더니 소재지에 대한 면적이 100이라는 것은 대상이 120이고 얘가 100이면 이것도 120에 100을 곱해줘야 돼요. 나눠서. 제3종 일반 주거지구고요. 3억이라는 게 사례 가격이에요. 사전 보정은 없죠. 그럼 우리가 사시지계면에서 사시지계면,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전 보정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시점 수정은 가는 거죠. 그럼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이 그 4%예요. 우리가 4%라는 것은 1 플러스 0.04니까 바로 1.04라는 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자, 갑니다.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이 위치했다는 건 지역 요인을 비교하지 않죠. 항상 생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토지가 주어져. 대상이 5% 열세. 그러면 100에서 5를 빼게 되면은 95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95분은 0.95가 되겠죠. 자, 이건 지역이 없고 개별로 해본 거죠. 면적도 대상이 올라가죠. 그럼 대상이 아까 120이고 얘가 100이다. 자,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자, 3억을 다 치지 마세요. 어차피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그냥 3 치세요. 3 곱하기 1.04를 치시고 0.95 상승식이니까 곱하기 1.2를 치게 되면 3.3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오는 게 다시 갑니다. 3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치시면 3.5568이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 숫자가 맞는 걸 찾으면 되죠.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분석을 해보죠. 자, 지금 했던 우리가 어때요? 29에는 문제가 배정이 우리가 봤지만 똑같이 1번서부터 5번까지인데 2번하고 4번만 7개, 9개 났지. 문제가 이제 8개씩 중에서 한쪽으로는 이제 좀 치우치게 좀 해놓긴 했네요. 똑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이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딱 맞아 들어가니까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30회를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죠. 마찬가지로 시간 50분 딱 해서 딱 40분 정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10분은 답안지 작성하는 거니까 한 40분 정도까지 푸는 걸로 가는데 한 50분은 그냥 여기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 놓으시고 마킹 한 다음에 마킹은 뭐 염려 없으면 그냥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그 해설에 나와 있는 정답을 확인하신 다음에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화이팅 하시고요. 30회 때를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오답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30회 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